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에 새로 오신 분, 1월에 몇 분 오셨네요. 자, 기본서로 시작합니다. 기본서 페이지 38페이지 표입니다. 권리 변동이 나올 거예요. 챕터 1 권리 변동. 자, 법률행위 전 단계에서 살짝 보는 거죠. 1월 입문과정에서 우리 민법 총칙 기초 닦았어요.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할 거예요. 추가됐죠. 2달 동안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기초를 닦아서 1월달 민법 총칙 물권법은 약 80%까지 할 거예요. 우리가 공부할 양에 1월달에 한 25%쯤 했어요. 나머지 80%까지. 중요한 건 거의 다 합니다. 중요한 건 거의 다 하고요. 계약법 관련 내용, 계약법을 공부해야 알 수 있는 파트만 3월로 미룰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이 지나면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은 거의 모든 기출이 다 풀립니다. 몇 군데만 빼놓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계약법하고 특별법을 좀 집중할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월까지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에 집중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4월까지 하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의 총칙하고 물권법은 거의 90% 이상, 계약법하고 특별법은 계약법은 거의 90%, 특별법은 6월까지 해서 마지막 완성시키고 어느 정도 중요한 건 4월까지 특별법도 거의 갑니다. 결국 우리가 1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까지 가면 6개월이나 돼요. 6개월쯤 지나야 우리가 공부해야 될 양의 거의 8, 90%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계속 그건 이제 5월, 6월부터 제 요약집으로 계속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그런 식으로 쭉 갈 거니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잘 따라오세요. 저를 잘 따라오세요. 저를 믿어봐요. 절대 배신 안 당해요. 저는 배신하는 남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면 민법에서 그 실패하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갑니다. 총칙. 법률행위를 배우는 데죠.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키죠. 대리제도.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을 붙입니다. 총 10문제가 나오고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대리는 3문제, 무효 취소 하나하나, 조건 기한 합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 자, 권리변동. 우리가 입문 때 한 것은 간단히 확인만 할 거예요. 아직 안 한 내용이 무려 60%가 있거든요. 자, 권리변동의 3가지 모습. 권리가 발생합니다. 소유권 생각하시고, 소유권이 태어납니다. 발생. 자라납니다. 변경. 죽습니다. 소멸. 내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내 입장에서 소유권을 상실하고 득실 변경. 자, 권리 발생의 모습. 자, 한 판에 떴다는 얘기는 했단 얘기예요. 입문 때 했단 얘기예요. 그걸 느끼시고 나는 새로운데요.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돼요. 하지만 한 판에 떴다는 얘기는 했단 얘기예요. 자, 확인합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 처음 태어났고 소유권도 처음 태어났어요. 이 모습을 원시 취득. 처음시 갑이 지 건물을 을한테 팝니다. 매수인 을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매수인 을의 이 건물 소유권 취득의 모습은 갑의 소유권을 그대로 승계받은 거죠. 승계 취득.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됐다. 그래서 승계 취득 모습증 이전적 승계. 그래서 등기 모습이 이전 등기.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등기. 두 번째, 갑이 죽었죠. 망. 우리 법은 상속을 개시시켜요. 그래서 갑 다시 상속인, 법이 정한 상속인에게 갑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10채 소유권을 포괄적으로 다 넘겨주죠. 이게 바로 상속인의 소유권 취득. 자, 승계됐죠? 아버지 소유권이 갑 다시에게 승계 취득. 소유권이 이전됐죠. 오른쪽으로 이전, 밑으로 이전. 자, 매매. 건물 한 채만 콕 집어서 팔아 제꼈죠. 따라서 매매는 콕 찍었다. 특정했다. 특정 승계. 일반에서 상속은 건물 한 채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10채 아파트 소유권이 쑥 느낌 가지고 쑥 포괄적으로. 그래서 매수인은 특정 승계인이라고 그러고
상속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용에 포괄승계인 나오면 상속인 생각하면 돼요. 상속인.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권리발생의 모습, 취득의 모습,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죠.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하고 설정적 승계로 이제 나뉠 거예요. 자,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방금 한 거죠. 원시취득.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시험에 나와요. 점유취득시효. 우리 물권법 소유권 파트에서 했어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면 그 시점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은 못 먹어요. 등기해야. 등기하면 시효 완성자 을은 갑의 소유권을 먹죠. 이게 점유취득시효. 그러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통해 을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취득의 모습이 원시취득이냐 승계취득이냐 우리 했어요. 그때. 자, 갑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이전 등기를 박아요. 하지만 이거 이전 등기 승계취득 아니에요.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깨끗한 소유권 취득하게 해준다고. 그래서 전에 혹시 갑이 소유자가 저당권 박아놨다. 다 말소시켜줘요. 깨끗한 첫 태어난 아가 깨끗한 소유권. 이유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는 다 원시취득으로 구성해요. 법이 줬기 때문에 깨끗한 소유권 깨끗한. 그래서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원시취득. 점유취득시효 원시취득. 그리고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점유취득시효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어요. 이거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제도 다 법이 소유권 먹여줘요. 낚시했죠. 니 거. 그 물고기 니 거. 회로 먹든지 매운탕으로 먹든지 니 거니까 알았어요. 유실물을 주었어요. 공고 후 6달 지나면 그건 몰라도 되지만 소유권 줘요. 땅속에 5만원짜리 뭉칫돈 발견했다고 했죠? 와, 남의 땅에서 발견하면 같이 절반씩 소유권 주죠. 이와 같이 법이 주는 취득시효부터 부합제도까지는 법이 무단식재 수목 소유권 먹여버려요. 자,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다 깨끗한 소유권. 원시취득. 자, 그러면 승계취득은 이전적 승계가 있는데 아까 한 거예요. 콕 집어서 넘어갔다. 특정승계. 포괄적으로 넘어갔다. 포괄승계. 매매가 특정승계. 상속이 포괄승계. 자, 한 거예요. 복습한 거예요. 자, 설정적 승계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에, 갑소유권에 갑이 을한테 제한물권을 설정합니다. 이것도 우리 다 한 거예요. 갑이 을에게 지상지역 전세 줍니다. 담보대출 일으킵니다. 저당권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갑소유권에 제한물권이 설정됐다. 이게 설정적 승계취득이에요. 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계약한 것만으로는 각 제한물권 취득 못해요. 자기 앞으로 설정 등기를 하면 186조죠. 계약 등기 비로소 제한물권,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가만 보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이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을 승계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 태어났어. 하지만 원시취득 아니에요. 이유 권리 자체를 승계받은 게 아니라 제한물권은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이라는 이 제한물권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 처분 권능을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지역 전세 용의물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권능을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 대신 내가 사용합니다. 용의물권. 그 다음 저당권은 담보물권은 소유자가 가지는 처분 권능을 승계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대출 일으킨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로 처분해버립니다. 은행이 저당권자가. 그래서 결국 설정적 승계취득. 권리 자체를 승계한 게 아니라 권능을 사용수익 처분 권능.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유권의 제한물권 설정했다. 설정적 승계. 단순해요. 승계니까 승계취득이겠죠. 승계니까. 설정적 승계.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앞으로 흑판에서 노란색이 박혀있죠. 제가 인문 때하고 PPT를 좀 다르게 했어. 이제 밑줄 안 하고요. 밑줄은
입문 때 민법을 처음 접한 사람이 뭘 밑줄을 칠지 몰라서 그걸 제가 이제 훈련시키느라고 밑줄을 계속 보았고 이제 1월부터는 밑줄 안 박아요. 별 3개, 노란색은 별 3개예요. 그 다음 내용에 노란색이 없다. 그건 별 3개가 아니에요. 하지만 다 기출이에요. 다 기출이야. 공부하긴 하되 순서 노란색부터 합니다. 별 3개부터. 노란색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달달달달. 그 다음 노란색이 달달달 별 3개가 되면 이제 다른 것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는 순서를 정해서 가야 돼. 처음부터 평면적으로 다 들이대려고 하면 정작 반드시 알아야 돼. 그걸 내가 놓치게 돼요. 그래서 공부 순서 별 3개 노란색부터 반드시 먼저 꼭 복습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그럼 이제 나머지도 보고 막말로 나머지 몰라도 한 문제 맞히는 아무 지장 없어요. 나머지는 지문만 구성하지 노란색 별 3개에서 정답 지문이 80점까지 바뀌어요. 진짜예요. 노란색 위주 별 3개 위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권리 취득의 모습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본 거예요. 자, 그럼 교재 확인해야죠. 자, 교재 봐요. 왼쪽 38페이지 2번 중간 목차 권리 변동이죠. 권리가 변동된다는 건 두 번째 줄.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 두 번째 줄 있고 주체 입장에서 보니까 취득, 변경, 상실, 득실, 변경. 자, 중요한 건 원시 취득, 오른쪽 승계줄 얘가 나와요. 자, 원시 취득 보시면 두 번째 줄 건물 신축이 있죠. 건물 신축 여기 별 3개죠. 노란색 밖에 있어요. 건물 신축. 자, 선의 취득은 X 하시고 동산이라 시험에 절대 안 나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두 번째 줄 맨 쪽 취득시효 있죠. 이게 점유취득시효. 이 두 개가 별 3개예요. 그 다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공통점 다 법률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 여기가 별 3개란 얘기예요. 건물 신축, 점유취득시효. 그 2개. 그 다음 무주물 선점 정도 밑줄 해가지고 이것까지 나와서 선점까지. 원시취득의 모습. 혼화가공 이딴 거 X 이런 것은 동산이라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오른쪽 승계취득 승계받는 거죠. 이전적 승계 양거리 1번이 있고 목차 봐요. 양거리 2번 설정적 승계가 있어요. 둘 다 승계취득이죠. 자,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네요. 특정이란 대신 특별 같은 말이에요. 특별 승계인 그래. 그 매수인을 같은 말이라는 거. 그러면 첫 번째 줄에서 매매만 밑줄로 하면 돼요. 콕 집어서 넘어갔다 매매. 포괄 승계는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상, 두 번째 줄 속, 이어서 상속. 거기만 밑줄이에요. 뭐 포괄유증, 회사 합병 이런 건 보지도 마시고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하지만 상속. 제가 강의 한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기본서를 읽으실 때 제가 특히 판서에 없다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판서에 있는 거 제가 강의한 내용만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시는 거. 혼자 읽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자, 설정적 승계. 설정적 승계는 읽어드릴게요. 기존 권리자, 소유자가 지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능을 새로운 권리자가 취득. 즉, 권능을 승계 취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과 같은 제한물권 취득의 모습. 이게 바로 소유권의 제한물권 설정하는 거죠. 제한물권 취득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다. 별 3개예요. 별 3개. 의외로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왼쪽 원시 취득하고 여기 설정적 승계가 그동안 정답 지문으로 나왔어요. 자, 권리 변경 들어갑니다. 이 정도 하고. 권리 변경에는 내용 볼게요. 교재 주체가 바뀝니다. 내용이 바뀝니다. 작용이 바뀝니다. 자, 권리 변경의 3가지 형태예요. 자, 봐봐요. 주체가 바뀝니다. 권리 주체가 바뀝니다. 권리 내용이 바뀝니다. 작용이 바뀝니다. 주체의 변경. 갑을한테 매매로 등기 넘겨주면 이 건물 소유권이 갑에게서 뭘로 바뀌죠? 주체의 변경. 시험에 안 나와요. 자,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이 나와요. 자, 이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소유권 주세요. 소유권 이전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내용 변경이냐 작용의 변경이냐 이렇게 장난쳐요. 그러면 내 권리인 채권의 내용이 기존 소유권에서 내 권리 채권의 내용이 손해배상 돈으로 바뀌었죠. 권리의 내용이 바뀐 거야. 이름이 바뀌어버렸죠. 내 채권의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손해배상은 금전 손해배상이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주세요에서 돈 주세요로 바뀌었죠. 내 권리 내용이 바뀐 거예요. 자, 이해해요.
그렇구나. 채권 내용이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 작용의 변경은 뭐냐? 힘작이에요. 힘작. 이렇게 해요. 힘작. 작용, 반작용. 힘을 가하면 작용. 그러면 되쳐버리죠. 반작용. 힘이에요. 자, 작용의 변경.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번이 2번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선순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 저당권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다른 일반 채권자를 제끼고 우선 변제 받는다. 즉 선순위가 후순위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이 선순위고 2번이 후순위겠죠. 보통 이렇게 나오죠. 저당권은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순서가 있어요. 이놈이 선순위, 2번이 후순위예요. 그러면 1번이 2번 이겨. 매각대금에서 경매로 날아가면 1번이 먼저 지채권 챙기고 남은 매각대금에서 2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는 1번에 밀리죠. 자, 그런데 1번 저당권, 선순위인 1번 저당권이 어떤 사유로 소멸됐대. 1번 저당권이 죽었대요. 그러면 2번이 이제 1번이 되는 거예요. 즉 1번 저당권 소멸로 인한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어땠대요? 순위가 승진. 자, 회사에서 승진하면 힘이 세져요? 힘이 약해져요? 힘이 세지지.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 힘이 세졌어. 자, 저당권의 내용은 바뀐 게 없어요. 내용은 그대로. 근데 힘이 세졌지. 이게 작용이 변경됐다 그래요. 작용이. 그래서 채권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야. 작용, 힘이 세졌다. 그래서 작용하면 어떻게 온다? 힘작. 힘작. 이렇게 하면 돼요. 힘작. 그래서 2번이 1번으로 순위 승진했네요. 힘이 세졌구나. 작용의 변경이구나. 자, 하나 더. 이건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봐요. 이것도 쉬워.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대. 이게 내용 변경이냐 작용의 변경이냐 둘 중 하나를 찍어야 돼요. 그러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어. 범죄 흔적. 뭘 가지고 내가 풀어가야 돼, 이 지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민법은 풀어가야지. 어디에 내가 밑줄 동그라미를 하고 싶어요?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항상 밑줄 칠 때가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하죠.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등기를 박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춰요. 즉 임차권이 힘이 세졌지. 힘이야, 힘력. 순위 승진했으니까 힘이 세졌겠죠. 그래서 작용의 변경은 권리의 내용 자체는 저당권, 임차권 변하지 않았어요. 내용이 바뀐 게 아니야. 힘이 세졌지. 힘이. 2번이 1번으로 힘 세졌어. 임차권, 채권이라 힘이 약한데 대항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췄죠. 그래서 작용의 변경이. 자, 그래서 주체 내용 1번 X 하시고 동그라미 1번 X. 제가 X 하면 X 하시고 영원히 보지 마요. 자,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채권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경돼요. 자, 그러면 채권의 내용, 청구권을 채권으로 적어놔요. 채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 소유권 주세요에서 돈 주세요, 손해배상해 주세요. 채권의 내용이 바뀌었지. 그래서 내용의 변경에 해당. 자, 작용의 변경. 여기 별 3개 하시고 저당권의 순위 승진. 이게 별 3개예요.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라는 얘기는 2번, 1번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승진! 거기에 동그라미죠. 힘이 세졌구나. 그 다음 임차권이 등기를 갖추면 대항력을 취득했네. 력이죠. 힘이 세졌어. 그 작용 옆에 힘 저거 힘. 저기 힘. 힘이 세졌어. 순위 승진했구나. 대항력 힘을 갖췄구나. 그래서 여기가 별 3개. 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발생 변경 소멸. 여기 이제 덜 중요하겠죠. 본래 소멸. 내 입장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죠. 자, 교재 목차 봐봐요. 절대적 소멸이 있고 상대적 소멸이 있죠.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이게 뭔다. 자, 예를 통해 기억하면 이거 쉬워요. 건물이 멸실했죠. 절대. 우리가 계속 했죠. 절대, 상대. 절대라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미치는 성질이 절대. 그러면 건물이 멸실하면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절대적 소멸.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자, 상대적 소멸. 예를 통해 기억하래요. 갑이 을한테 아파트 팔았음, 매매. 그러면 매수인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으면 매도인 갑은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이 소유권 상실의 모습은 갑은 소유권 날라갔지만 을한테 여전히 존재하죠. 따라서 절대적으로 날라간 게 아니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소멸했지. 그래서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소유권 상실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소멸했다. 두 사람 사이에서만 상대적 소멸. 이해가죠? 이게 이해가 안 가면 기초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입문 강의 꼭 들으세요. 민법은 기초부터 계속 단계 밟아야 돼. 그래서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소유권 상실. 을이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상대적으로 소유권 소멸하고 상실. 자, 그래서 상대 수익. 두 번째만 매매. 이거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절대적 소멸. 첫 번째 줄 오른쪽 목적물 멸실. 그러면 이 건물 소유권은 이 세상, 온 세상을 상대로 절대적으로 소멸했죠. 상대적 소멸. 자, 주관적. 내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갑이 주주택을 을에게 매도.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갑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상실되죠. 자, 소유권 자체는 살아있어, 을한테. 하지만 지 입장에서는 상대적,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멸한 거죠. 매매로 인한 갑의 매도인의 소유권 상실. 자, 이게 기출 지문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서를 한번 제가 읽어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여기 있는 판서 내용이 거의 기출 지문을 제가 봐가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제 요약집이에요. 이거 있죠? 이게 제 요약집 내용이요. 나중에 5월달에 받게 될 이게 제 요약집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건 없지. 갑을은 있죠. 그러니까 판서를 잘 보시면 요약집을 보는 효과하고 똑같아요. 이 요약집을 내용을 이해하려면 기본서를 한번 읽으면서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서를 읽으면서 요약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된 거예요. 두 번째, 권리변동의 원인. 이제 3번으로 가야죠. 페이지 40페이지 중간. 자, 이제 두 번째 테마. 자, 한 판에 떴다. 아, 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실이 뭐요?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 요건 대 효과의 법칙. 법률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권리가 변동. 변동에는 취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 자, 사실이 뭐요? 요건을 갖추고. 요건을 갖추면 권리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권리변동이라는 원인.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하게 됐니? 을. 저는 갑으로부터 샀어요. 계약을 통해서. 하나는 법률행위. 갑다시야, 너는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법이 소유권 먹으래요. 법이 주죠. 그래서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하나는 내가 원한 법률행위. 하나는 내 의사와 아무 상관없이 법이 정한 효과, 법률 규정. 그래서 권리변동 일으키는 원인은 법률행위, 법률 규정. 자, 그러면 이 법률 요건을 이루는 구체적 개개의 사실. 이걸 법률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이 뭐요? 요건이 된다겠죠. 따라서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계약이 되려면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두 개가 서로 합치돼야 계약이 되죠. 따라서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이게 법률 사실이고, 그 다음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은 우리 법이 너무너무 많죠. 그 법 조문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여기에요.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실, 요건, 효과예요. 총칙에서 배우는 게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 우리 민법 총칙. 권리변동의 원인이에요. 법률 요건. 자,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자, 봐요. 법이 상속법에 상속이라는 법 조문이 있고, 민사집행법에 경매라는 법 조문이 있고, 취득시효, 소멸시효, 취득시효라는 법률 규정이 있죠. 이걸 구성하는 요소, 이게 법률 사실이에요.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려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되고, 소멸시효든 취득시효든 취득시효 법이 정한 효과를 받으려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래서 20년간 점유압, 점유취득시효를 먹는 거지.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법이 내 채권을 날려버려요. 시효제도는
깡패다. 깡패. 그래서 법이 왜 내 채권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해도 법이 정한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법 조문을 구성하는 모든 개개 요소들이 법률 규정을 이루는 법률 사실. 자, 왼쪽에 법률행위가 있었죠.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은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없다면 법률행위가 안 돼버려요. 하지만 거기는 의사표시 하나지만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중 시험에 나온 건 이놈이에요. 준 법률행위. 얘들 기초로 한 번씩 나왔어요.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다. 자, 준 법률행위란 게 뭐냐? 이거죠. 여기 왕별할 거예요. 왕별. 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의 본인에 대한 추인할지 말지 물어보는 최고. 자, 우리 무권 대리에서 했어요. 갑을병 머릿속에 그리시고 상대방 병이 알고 보니까 우리 대리권이 없죠. 자, 잘 샀어. 그러니까 추인을 원하는 마음에서 본인 갑한테 추인할지 말지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주세요. 물어보는 최고. 자, 그러면 우리 법은 어떻게 규정을 해놨느냐. 갑 추인할지 말지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법은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그렇게 법이 규정을 해놨어요. 발신주의 작동돼요. 연락 없으면 생각 없다는 것. 추인 거절한 걸로 봐요. 즉 최고를 한 상대방 병은 추인을 원하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하지만 법은 거절로 봐버려요. 그래서 병이 당사적 의도한 효과가 발생한 게 아니라 법이 정한 효과, 추인 거절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닌 거예요. 만약 최고가 법조문이 없으면 이거 의사표시가 돼요. 근데 법조문이 거절로 봐버려요. 얘 의사와 다르게. 그래서 물어보는 최고, 독촉하는 최고는 당사자가 의도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최고는 무조건 법조문에 다 있어요. 그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최고가 왼쪽으로 못 간 거예요. 법률행위 쪽으로. 의사표시 쪽으로 못 가고 오른쪽 법이 정한 효과, 법률 규정 쪽 이쪽 오른쪽 동네에 배치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최고는 외우라겠죠.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정체가 뭐니? 물어보니까 저는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걸 제가 외우라겠어요. 의사적 요소가 있으니까 의사표시에서 의사는 써. 근데 표시를 못 써. 왜?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비슷할 준. 뒷놈은 아니지만 뒷놈이랑 비슷해요. 이게 준자의 의미예요. 비슷할 준.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저는 법률행위랑 비슷해요. 그래서 최고의 주소.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걸 외웁니다. 되게 잘 나와요.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준 법률행위. 일단 제가 판사의 설명을 판서 보시고 좀 이따 제가 책 확인시켜 드려요.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어요. 이거 3년 동안 한 번 나온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관념의 통지는 어떤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걸 관념의 통지예요. 여기는 의사를 통지하지만 여기는 사실의 통지예요. 저는 관념의 통지하지만 그냥 사실의 통지 이렇게 단어를 바꿔버리면 좋다고 생각해요. 괜히 관념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일정한 사실을 통지해요. 이거 한 번 나왔어요. 30년 동안. 계약법에서요. 듣기만 해요. 갑이 을한테 너 내 아파트 살 거야? 청약하면 을은 승낙할지 말지 판단해서 연락을 주겠죠. 자, 을이 승낙. 그래 살게.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를 보냈어. 이달 말까지 살지 말지 연락 줘. 자, 보냈는데 기차가 연착되듯이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갑이 정한 기간을 넘어서 도착한 거예요. 이걸 연착된 승낙이라고 해요. 나중에 해요. 자, 그러면 일정한 경우 우리 법은 지금 법을 하고 있어요. 우리 법은 연착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법조문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면 갑이 너 내 아파트 산다고 승낙했는데 넘었어. 늦게 도착했어.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착됐다는 사실의 통지예요. 이게 관념의 통지라고 해요.
자, 이건 30년에 한 번 나왔고 최고는 5번 나왔어. 그럼 뭘 해야겠어? 이건 흘러가고 얘는 흘러가고 기출은 기출이지만 정답하고 아무 상관없는 안 중요한 데다는 정답 좀 안 박아요. 항상 중요한 데다 정답 좀 박아요. 노란색 반드시 해야겠죠? 자, 보시면 활자가 살짝 커요. 활자가 살짝 커. 얘는 25포인트고 얘는 28포인트야. 제 PPT 기준으로 왕별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보다가 좀 커진 것 같아. 그러면 왕별이야. 왕별. 뭐 파란색은 의미 없어요. 그냥 내용이 아닌 목차 이런 좀 제목 같은 성질. 파란색에서 보이죠? 파란색. 보이죠? 그럼 계속 갈 거야. 여러분들이 안 보여. 그럼 또 다른 색깔로 바꿔볼 생각이었지. 앞으로 제 색깔은 이 파란색하고 노란색밖에 안 나와요. 다른 색깔은 안 해요. 색깔이 너무 많으면 눈이 아파요. 2개 이상 안 넘어야 돼요. 선택을 한 게 노란색이 잘 보여요. 노란색은 필수해야 되고 맨 처음에는 이거 제목을 무슨 색깔로 할까 하다가 밝은 빨간색이 있거든요. 그걸 왕별을 그걸로 하려고 했어. 근데 밝은 빨간색이 없더라. 어두운 빨간색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별은 글씨를 포인트를 키우자 그래겠어. 인문 때보다 PPT가 좀 더 좋아졌죠. 좀 진하게 했어. 그 다음에 포인트도 좀 글씨 포인트 늘렸어요. 제목은 더 늘리고 저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올해 제가 PPT 처음 만들었잖아. 그래서 인문 때는 조금 실패적 측면이 있었어.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반성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래서 포인트도 살짝 늘리고 더 진하게 하고 훨씬 낫죠. 앞으로 계속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합니다. 자, 갑니다. 왼쪽 박스 봐봐요. 사실이 뭐요? 요건이 되고 요건을 갖추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법률 요건 오른쪽 권리비운동이라는 원인이에요.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본적. 그게 어디 있느냐? 2번이에요. 밑에 1번에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자, 법률 요건은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밑줄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 규정에 따라 법률 효과 발생하는 법률 규정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권리비운동이 일어나는 원인 법률 요건에는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법률 규정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법률 사실 1번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 이게 법률 사실이다. 이런 개념 자체는 안 나오고 이해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줄 중간 일반적인 청약 승낙 그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법률 사실. 청약 승낙 거기다 의사표시 적어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선의 악의 그 다음 시간의 경과 사망 밑줄 하시고 이거 안 했구나. 선의 악의 소유의 의사 어디에서 봤어요? 우리 법조문에서 봤잖아요. 점유권에서 선의 점유자는 보호해주고 악의 점유는 안 보여줘. 그 다음에 선의 악의 관련 법조문은 너무너무 많죠.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죠. 그것도 법조문이야. 그러니까 법조문에 있는 단어들은 다 이쪽 동네 법률 사실이에요. 그 내용에 밑줄만 하시고 기출도 한 번씩은 나왔어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준법률행위. 이 동네에서는 준법률행위. 자, 의의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오른쪽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해요. 이걸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자, 예를 들어 무권 대리인 을하고 거래한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추인 여부 물어봅니다. 최고 동그라미 빵. 자, 본인이 우리 법은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게 법 조문이죠. 따라서 최고할 때 이 사람의 속마음은 추인을 원해요. 그때만 제가 물어본다고 했어. 추인을 원할 때만. 추인을 원하지 않으면 제가 먼저 철회로 날려버린다고 했어. 잘못 샀으면. 잘 샀을 때 최고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는 갑이 추인해주기를 원해. 그래서 물어봐. 추인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지만 우리 법은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법이 정한 효과 발생하니까 얘는 의사표시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밑에 1번 의사의 통지, 두 번째 줄 각종의 최고 동그라미 빵 왕별. 왕별은 별 5개, 별 크게. 그래서 왕별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왕별은 그렇게 제가 많이 박지 않아요. 대부분 별 3개지. 그래서 최고 거기다 적어요. 의사통지 옆에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너는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제목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걸 그대로 외웁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 최고가 무조건 답이에요. 나머지는 의사표시야. 취소, 해제, 해지, 추인, 철회 그딴 거. 그 다음에 최고 나와. 그럼 최고가 답이에요. 왜?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고는 의사의 통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이걸 알아야 문제를 맞춰. 의사의 통지만 알았다가는 문제를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의사의 통지도 나오긴 나오지만. 그래서 최고 완결하시오. 자,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중간 오른쪽 각종의 통지 고딕 있죠? 각종의 여러 가지 일정한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온 게 연착 통지예요. 연착됐다는 사실의 통지. 나중에 계약법에서 그 연착 통지는 배워요. 자, 오케이. 밑에 내용 X 하지 마시고 됐네요. 자, 한 장 넘기셔서 다음 판례 굳이 뭐 안 봐도 되고.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예제 문제. 자, 봐봐요. 밑에 답 가려 해설 가리고 답 가리고 손으로 가리시든지 A4로 가리시든지. 앞으로 A4지 하나 준비해 가릴 거 문제 하나씩 풀어볼 거예요. 한번 선택을 하는 거 OX. 준 법률행위인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2번 차고 의사표시 취소, 3번 지금 준법률행위 고르라는 거죠. 3번 채무이행의 최고. 떴어. 준법률행위 최고. 나 외웠어.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야, 법률행위 아니야. 저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라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이제 외우라고 한 거죠. 최고. 정답. 자, 3번에서 정답이 나왔죠. 그러면 4번, 5번은 실전에서 절대 읽으면 안 돼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5지문 다 공부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4번 무권 대리에 대한 추인. 5번 임대차 해지. 자,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마지막 단어만 보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취소합니다. 추인합니다. 해지합니다. 이거 다 의사표시. 다 상대방 있는 놈들 좀 이따 해요. 그래서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이건 우리가 입문돼 있죠. 의사표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합니다. 좀 이따 해요. 추인합니다. 이건 우리 무권들에서 했죠.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의사표시인데 최고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 해제, 추인, 동의 이런 의사표시 단독행위 나오고 최고 나오면 무조건 최고가 답이야. 최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제 법률행위 동네 갑니다. 챕터 2 다음 페이지. 자, 법률행위. 법률 목차예요. 종류 봐야 돼요. 요건, 성립요건, 효력요건 봅니다. 가장 중요한 법률행위의 목적. 자,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의사표시 해석.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현 가능해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자, 가능해야 되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물론 법조문 안 지켜도 되는 임의 규정이 있고 계약법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 자, 이 강행 규정에 이제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놈, 2놈, 반사회, 불공정. 법률행위에서 2문제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반사회, 불공정. 그 다음에 단속 규정. 그 다음에 불능은 계약법에서 이제 엄청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종류. 그래서 반사회, 불공정. 순서가 단속 규정, 종류는 좀 비슷하게 나와요. 이쪽은. 반드시 하죠. 반사회, 반사회. 해마다 한 문제씩. 요즘 쉰 적이 없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 계속. 대부분 판례를 잡아야 돼. 자, 맨 밑에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라. 그 내용이고. 당사자가 원한 대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그게 법률행위 성격이죠. 오케이. 됐어요. 자, 법률행위 종류. 자, 한 판에 떴다는 얘기는 했단 얘기예요. 법령의 종류. 이제 페이지 2번째 들어가는 게 2번.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자,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따라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이게 자체가 법률행위가 된 거예요. 홀로단 단독행위. 의사표시 한 개로는 안 돼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 2개가 서로 합치까지 돼야 돼요. 이걸 계약이라고 하죠.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의사표시 2개, 계약. 자,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각계격파를 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있는지 없는지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취소돼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니까 법률 요건이 된 거지. 법률행위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단독행위. 상대방 있죠. 내 계약 상대방에게 취소해야지. 나 홀로 취소하면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어요. 해제합니다. 내 계약 상대방에게 해제하겠죠. 상대방 있죠. 얘도 의사표시. 취소 해제하면 바로 무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필연적으로 형성권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법률 효과 발생하고 바로 형성시켜버리니까. 그래서 형성권은 세트, 상대방 동의 따위 필요 없어요. 이게 형성권의 필수적인 성질이에요. 왜? 바로 효과 발생하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해도 취소하면 취소되는 거고 해제하면 해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의사 따위 필요 없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관계 형성. 자, 그러면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 되니까 단독행위고 상대방에게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있죠. 하지만 소유권 포기합니다. 이것도 의사표시. 바로 포기 효과가 발생해요. 바로 이게 단독행위 개념이에요. 상대방 의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소유권 포기는 얘와 다르죠. 내 물건 그냥 길거리에 버려보면 되죠. 상대방에게 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지.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돼. 이렇게 훈련한 거예요. 상대방 없어. 이렇게. 자, 이제 갑니다.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우리 무권들이 본인 추인. 아까도 나왔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추인의 효과 유효가 돼요. 따라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법률행위 됐죠. 단독행위. 상대방 의사 필요 없어요. 상대방 있죠. 병한테 해줘야지 원칙. 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어요. 자, 철회. 무권대리 상대방이 이번엔 날려버리죠. 추인은 본인 가비하는 거고 철회는 상대방이 날려버리는 거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란 얘기죠. 추인, 철회만 의사표시. 다 상대방에게 해야겠죠. 동의합니다. 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아가야 네 아파트 판다고? 알겠어. 동의해 줄게. 동의합니다. 동의 효과 발생해요. 상대방에게 동의해 줘야지. 상대방이 있는 거예요. 동의의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채무 면제.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친구야 돈 안 갚아도 돼. 네 채무를 면제하노라. 채무를 면제하노라. 채무 돈 갚지 마. 면제. 의사표시. 바로 면제돼요. 따라서 단독행위. 반드시 채무자에게 해야지. 상대방 있는 거예요. 그 채무 면제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얘기. 채권자가 채무자라는 상대방에게 돈 갚지 마. 면제해줬네. 상계. 상계는 다 의사표시예요. 있죠. 자, 상계가 뭐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100만 원 갚을 빚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한테 100만 원 받을 돈이 생긴 거야. 그러면 100만 원 줄 내가 상대방에게 100만 원 받을 채권이 생긴 거예요. 즉 같은 액에서 100만 원 주고 너 나한테 또 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이럴 때 우리 일상 용어, 고상한 용어 깐다고 그래. 퉁쳐. 이게 상계한다는 의사표시. 상계하자. 같은 금액 100만 원이니까 퉁치자. 이게 상계합니다라는 의사표시. 채무자가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죠. 상계의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 상대방한테 퉁치자 해야지. 채무면제 채무자한테 해야지. 동의 아들한테 해야지. 철회 상대방한테 철회를 날려야지. 추인 상대방한테 추인해 줘야죠. 계약 상대방한테 해지하고 상대방한테 취소하고 다 상대방이 있어요. 하지만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지. 이걸 머리글자를 따서 상대방 단계 뭐 취해, 추철, 제발 그런 공부하지 말길 바래요. 애우는 게 아니라니까. 이 단어만 이해하면 상대방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건 시간이 얘기를 해줘. 시간이. 한 바퀴 돌고 3월 되고 5월 되면 이 단어도 익숙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있다 알게 돼요. 자, 이것만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제 소유권 포기는 버리면 되니까 상대방 없어. 두 번째.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
행위니까 법률행위 의사표시예요. 자, 이거 이렇게 훈련해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과연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 둘 중 하나를 내가 찍어야 돼. 그러려면 재단은 장학재단 생각하세요. 내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어. 그걸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해요. 그러면 재단은 내가 혼자 세운다 이렇게 훈련해요.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상대방 없다.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상대방 없다. 아, 이렇게 계속 훈련하시라고. 그럼 상대방 없어요. 누구한테 재단을 세워주는 게 아니잖아. 내 건데. 그래서 재단은 나 혼자 세워. 소유권은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하나 더. 유언, 유증. 유언. 유증. 유언으로 증의하는 걸 유증이라고 해요. 자, 유언으로 갑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유언은 나 혼자 외롭게 한다. 나 혼자 외롭게 한다. 법리적으로 왜 유언이 상대방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없는 걸로 구성을 했는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우리 시험법리가 아니라 가족법이라 정답 지문으로까지는 안 나오는데 작년에 한번 나와서 그래요.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해요? 상대방이 내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 발생해요. 우리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서 배웠어. 상대방이 있는 단독형 의사표시예요. 상대방이 있는 얘들은 상대방의 내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 발생해요. 즉 도달해야 효력 발생해. 도달하지 않으면 절대 취소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언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죠. 죽으면 못하니까. 그럼 유언의 효력을 언제 발생하느냐? 유언은 사망시 발생해요. 유언은 유언서 작성할 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발생해. 따라서 이쪽 도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유언을 상대방한테 유증, 증여하고 아들들한테 세워놓고 유언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있다 해버리면 말할 때 유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도착하면 상대방 있는 놈은 도착하면 효력 발생하니까. 하지만 유언은 도달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은 사망시 효력 발생해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구성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유언,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데 방금 같이 도달 이렇게 사망시 하는 건 너무 어렵게 공부하는 거예요. 힘들어. 우리 시험법도 아니니까. 어떻게 공부하느냐? 나 혼자 재단 세워요. 나 혼자 외롭게 유언해요. 와, 외로워.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유언. 나 혼자 유언한다. 나 혼자 재단. 이건 좀 더 쉬운데 유언은 외롭게 나 혼자 상대방 없다. 굳이 안 해도 되고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이건 머리 글자 따도 돼요. 이건 나중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해보고 나중에 머리 글자는 나중에 따도 돼요. 이건 머리 글자 따도 돼요. 많이 따요. 이거. 자, 그냥 버립니다. 이건 머리 글자 따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냥 버려. 상대방 없어. 머리 글자 안 따야 시험 주문에 더 쉽게 찾아줘요. 이해를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재단은 나 혼자 세운다. 유언은 나 혼자 외롭게 한다. 도달하면 안 돼. 사망시 효력 발생하니까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상대방 있고 없고 다 한 것 같아.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자, 법률행위 종류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하나 단독행위 한 거를 1번 오른쪽 2번 계약 하나 두 개죠. 자, 단독행위가 주로 시험 나요. 단독행위 의 하나 의사표시고 2번 형성권 밑줄 일방적 의사표시 개념 있고요. 자, 종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 별 3개예요. 여기는 전체가 별 3개. 이게 다 나와요. 자, 첫 번째 줄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그건 밑줄만 해놔요. 나중에 의사표시에서 또 배워요. 그래서 얘가 나와요. 얘가. 자, 순서로 갑니다. 동의, 채무면제, 해제합니다. 해지합니다. 상계합니다. 추인합니다. 취소합니다. 철회합니다. 여기까지. 다 상대방에게 합니다. 상대방이 있어요. 여기가 별 3개예요. 다 두세 번씩 나온 애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이제 오른쪽 상대방 없는 놈, 상대방 없는 놈,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포기에 동그라미 하시고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소유권 포기니까 그냥 버리면 돼. 상대방 없다. 재단 나 혼자 세운다. 상대방 없다. 유언 나 혼자 한다. 외롭게. 상대방 없다. 계약은 2개고요. 합동행위 3번 X 보지도 마시고. 자, 우리 10분간 쉬고 이제 채권행위, 물권행위로 갈게요.